여러분, 지금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시면 단 3개월 안에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의 근육과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 이현우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기운도 사라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가 가속화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3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기시면 근육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운동 없이도 말입니다. 이 3가지는 바로 건새우, 통조림 생선, 그리고 검은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계란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소화와 흡수에 문제가 있어서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는 우리 몸이 쉽게 받아들이고 근육으로 바로 전달되는 특별한 식품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단백질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제가 돌봤던 72세 장성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밥과 김치만 드시며 고기나 콩은 잘 안 드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채식 위주로 드시다 보니 단백질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시장을 한 바퀴 돌기도 힘들어 의자에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보다 20%나 줄어 있었습니다. 허벅지 둘레도 5cm나 줄어든 상태였죠. 이런 상태로는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단백질 최강자 3가지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건새우 1줌, 통조림 생선 반개, 검은 콩 2숟갈 정도만 추가했습니다. 3개월 뒤에는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시장에서 무거운 장보기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특별한 궁합조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근육을 지켜줄 단백질 최강자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단백질 최강자 3가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를 그냥 국물 우리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건새우는 단백질의 보물창고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무려 70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닭가슴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새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까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칼슘이 필요하고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아연이 꼭 필요하거든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건새우는 고단백 식품 중에서도 흡수율이 특히 높은 대표 식재료로 분류됩니다. 제가 만난 김은자 74세님은 처음에 값비싼 단백질 보충제만 드시다가 속이 불편해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건새우를 밥과 국에 넣어 드신 후 단 2개월 만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생기면서 버스를 타기 위해 뛰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새우를 드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찌개에 넣어 우려내면 국물까지 고소해지고 볶음 요리에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가루로 갈아서 밑반찬에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새우를 너무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 우려가 있으니까 심심하게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건새우를 단백질 식품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국물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근육을 위한 든든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이라고 해서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생선의 뼈까지 부드러워져서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칼슘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대한영양학회 연구에서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가 근육 감소와 인지 저하를 동시에 막아주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중요하지만 뇌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하는데 통조림 생선이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주는 거죠. 제가 상담한 정혜준 69세님은 일주일에 2번씩 통조림 생선찌개를 드시고 계시는데 기억력과 기력이 동시에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손자 이름도 가끔 헷갈렸는데 이제는 손자들과 함께 복잡한 보드게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통조림 생선을 드실 때는 묵은지와 함께 찌개로 끓여 드시면 흡수율도 올라가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묵은지의 유산균이 생선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다만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통조림 생선이 이렇게 훌륭한 건강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선한 생선보다 오히려 더 편리하고 영양가도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100g에는 단백질이 35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일반 콩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검은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관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육에 깨끗한 피가 잘 공급되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잖아요. 검은콩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주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박진호 75세님은 매일 아침 검은콩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걸음걸이도 한결 힘차게 변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은콩을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아서 밥에 넣어 검은콩밥으로 드시거나 가루로 갈아서 두유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검은콩 가루를 미숫가루처럼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에요. 다만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검은콩을 달게 졸인 조리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검은콩 자체의 단맛을 느끼면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검은콩을 밥상에서 얼마나 자주 활용하시나요? 아마 콩나물이나 두부 정도로만 콩을 드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검은콩의 특별한 효능도 함께 누려보세요. 이 세 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이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하지만 건새우, 통조림 생선, 검은콩은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과 뼈, 혈관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까지 좋아지는 거죠. 이제는 여기에 특별한 비밀 무기까지 더해서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켜주는 특별지원군과 지혜로운 궁합. 앞에서 말씀드린 단백질 최강자 세 가지에 더해서 특별한 지원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식물성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동시에 풍부한 놀라운 식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들깨가루를 그냥 나물 무칠 때만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은 계속 미세한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거든요. 이때 들깨가루가 그 회복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까 하루에 한 숟갈 정도가 적당합니다.
들깨가루는 국이나 나물, 찌개의 마지막에 한 숟갈만 넣어도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까지 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들깨가루를 자주 활용하시나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근육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궁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식품도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평범한 식품도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건새우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건새우의 칼슘과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뼈도 약해지는데 이 조합으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육수를 낼 때 건새우와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시거나 볶음 요리에 함께 활용해 보세요. 다만 기름 사용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건새우와 표고버섯을 함께 요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맛도 깊어지고 영양도 배가 되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통조림 생선과 묵은지의 조합도 환상적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와 묵은지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혈관이 깨끗해야 근육에 영양이 잘 공급되거든요. 김치찌개로 끓여서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국물이 짤 수 있으니까 간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여러분은 통조림 생선을 주로 어떻게 요리하시나요? 이제부터는 묵은지와 함께 끓여보세요. 검은 콩과 현미의 조합은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검은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현미가 보완해주고 현미에 부족한 부분은 검은 콩이 채워주거든요. 이렇게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현미는 오래 불려서 부드럽게 지으시고 여기에 검은 콩 한 줌을 추가해 보세요. 처음에는 현미 특유의 거친 식감이 어색할 수 있지만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 콩 현미밥을 자주 드시나요? 이 조합은 정말 근육 건강에 최고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궁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더욱 중요한데 이런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너무 짜게 조리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이는 근육 회복을 방해하거든요. 간은 항상 심심하게 하시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조리하세요. 여러분은 음식 궁합을 고려해서 드시나요? 좋은 식품도 올바른 조합으로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계란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동물성 단백질은 나이가 들면서 소화 부담이 커지고 실제로는 흡수가 잘 되지 않아 근육이 점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건새우, 통조림 생선, 검은 콩 같은 자연식품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소화와 흡수율이 뛰어나 근육을 지켜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식품들이 단순히 단백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칼슘, 오메가3, 안토시아닌 같은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다리 힘이 약해져 작은 문턱에도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도 더뎌지고 그 과정에서 더욱 활동량이 줄어들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나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계단을 오르는 힘이 되살아나고 무거운 장보기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활력이 살아나면서 외출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체력도 생깁니다. 면역력이 좋아져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다시 텃밭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에 건새우 한 줌을 올려보세요.
밥에 넣어서 함께 지으셔도 되고 국에 넣어서 우려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반찬에 볶아서 뿌리셔도 좋고요.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 10년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건새우 한 줌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을 조금씩 되살려 줄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질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통조림 생선으로 찌개를 끓여보세요. 그 다음에는 검은 콩을 밥에 넣어 보시고 들깨가루도 조금씩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23개월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실감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단백질 식품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시간대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근육 생성에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운동 전후로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높여주는 특별한 음료와 간식들도 소개해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백질로 근육을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당장 실천해 보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춘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